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이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강의했던 내용이 마음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요 물리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강의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조금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심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족한 부분들을 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케플러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은 지구과학 시간에도 좀 나오고 물리 시간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만유인력 법칙을 설명하고자 케플러 법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을 잠깐 살펴볼까요? 그래서 케플러는 저도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당대 최고의 수학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던 분인데 티코 브라헤라고 한평생을 하늘만 관측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걸 갖다 정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관측을 하거나 실험을 이제 했으면은 많은 자료가 있었을 텐데 그 자료를 갖다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도 못 내리고 그래서 그의 부인이 케플러 씨, 당대 최고의 수학자니까 케플러 씨가 좀 이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케플러 씨한테 갖다 드렸대요, 이 자료를. 그래서 케플러 씨가 그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굉장히 위대한 그런 법칙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타원궤도의 법칙이다. 타원궤도. 그러니까 태양 같은 항성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거예요. 타원.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 알죠? 이렇게 점 2개 찍어가지고 여기다 실로 묶었을 때 빙 돌리면 이제 타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이 아니라 이제 타원 궤도다. 그런데 요 1법칙을 가지고 만유인력을 한 건 아니고요. 이 법칙은 뭐냐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래서 타원 궤도는 요걸 갖다 요렇게 좌표를 그렸을 때 요 장반지 이름을 B라고 그러고 요 단반지 이름을 이렇게 A라고 이렇게 딱 하죠. 여기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둘레를 이제 어떤 행성들이 이제 빙빙 이렇게 돌고 있는데 타원이다. 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뭐냐면 여기 이 가까운 쪽을 근일점, 이 먼 쪽을 원일점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 행성이 이렇게 항성 주위로 접근할 때는 속력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가다가 이제 느려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를 이제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 행성과 항성이 이루는 이 면적과 또 어느 한 점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 항성이 지나친 이 궤도를 가지고 만든 이 면적이 어디서나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나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속력이 굉장히 빠르고 이쪽에서 이제 속력이 이제 굉장히 느리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V1이라는 속력을 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서 V2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R2 여기서 여기까지 R1 이렇게 됐을 때 V1 곱하기 R1이라고 하는 것이 V2 곱하기 R2의 값과 같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유연해요. 여기서 잠깐 왜 저렇게 되느냐면 원의 전체 이걸 그냥 원이라고 했을 때 전체의 면적이 반지름 곱하기 3.14니까 파이 r제곱이죠. 그랬을 때 전체 한 바퀴가 2파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 부채꼴의 면적을 그냥 S라고 한번 해볼까요? 부채꼴의 면적일 때 어느 정도의 각도 세타를 돌아갔다. 그러면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쪽 것끼리 곱하고. 그래서 부채꼴의 면적은 2파이의 파이 r제곱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 이렇게 지워지죠. 파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주기 t분의 2파이 혹은 시간당 돌아간 각도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당 돌아간 각도. 그럼 요것은 2분의 1배의 r제곱의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요걸 갖다가 시간당 이제 생각해 준다는 얘기죠. 2분의 1배 r제곱의 세타. 그런데 오메가가 t분의 세타란 말이에요. t분의 세타. 이만큼이 오메가가 되니까 얘를 다시 쓰면 2분의 1의 r제곱의 오메가. 각속도라는 얘기죠. 각속도. 그리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선속도는 t분의 2파이 r이니까 t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r 오메가라고 쓸 수 있어요. r 오메가. 그러면 요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2분의 1배의 r 오메가가 v니까 rv 이렇게 되죠. rv. 그러니까 결론이 RV라는 얘기예요. RV. RV구나. 그래서 요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요때의 속력 곱하기 요때의 반지름의 곱은 멀리 왔을 때 이때의 속력 곱하기 이 반지름의 곱하고 같다. 이게 지금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지울게요. 싹 지워서.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만유인력을 유도해내게 된 결정적인 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조화의 법칙. 조화의 법칙. 그래서 뭐가 조화롭냐? t제곱과 장반지름의 세제곱이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전주기의 제곱과 장반지름의 세제곱이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장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죠. 긴 반지름. 요걸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유도하에 이겨낸 이제 도움을 준 그런 법칙이 이제 되겠어요. 그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요거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1AU죠. 1천문단위. 이 오스트로노미컬 유니츠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야.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어떤 행성이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떨어져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AU다. 라고 하면은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빵 도는데 도대체 몇 년이나 걸릴까요? 그러면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라고 쳤으니까 얘가 2배가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 한 것이 t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제곱 싹 없어지고 루트 딱 씌워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2 루트 2년
그러니까 이거 1.414에 집어넣으면은 한 2.8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에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렇게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길어진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할 텐데,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유인력. 이건 1만 만자의 이슬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한문은 잘 모르지만 만유인력. 이 만유라고 하는 게 그냥 거의 모든 것 뭐 그런 뜻인가 봐요. 옛날 사람들은 한 10,000개만 있어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가 인력, 서로 잡아당긴다. 서로 잡아당긴다 하는 얘기죠. 서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지구의 질량을 이제 라지 m이라고 그러고, 여기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요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잡아당겨요. 서로 간에 이렇게. 그죠? 작용과 반작용.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 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힘은 만유인력 상수를 쓰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에는 제고에 반비례한다. 요게 이제 R이라고 딱 했을 때 제고에 반비례한다. 요게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얘기야. 요게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알려고 하면은 일단 원운동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했다. 가속도를 곱했다. 그런데 원운동을 하는데 이 원운동을 하는데 요 가속도는 뭐냐 이거죠. 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 가속도. 부심력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어떤 물체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접선 방향으로 이쪽 이제 어떤 성분이 있겠죠. V1. 또 여기서도 이쪽 접선 방향으로 V2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 여기 지금 O라고 그러고 여기를 P라고 그러고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세타. 여기가 휘어졌는데 어떻게 삼각형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된 거죠? 여기가 P, Q, O. 굉장히 이 각이 작다. 각이 굉장히 작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거의 우리가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세타가 매우 작을 때 요 삼각형을 이제 한번 보자,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V1 벡터, 이제 V2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V1 벡터하고 V2 벡터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V1이고 이게 지금 V2 벡터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다면 요것은 델타 V가 되겠어요. 델타 V. 물론 이게 이제 다 벡터지, 벡터. 그 여기서 생기는 요 각도 당연히 세타고, 보세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끼인각.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이 끼인각.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 이게 닮음꼴. 그 여기서 지금 결정적인 요령은 뭐냐면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변할 때 속도가 변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 모양을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R이죠? 이게 R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는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 즉 뭐냐면 R일 때 이 길이는 뭐죠? 거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에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델타 T 시간. 그러면 여기다 속력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것도
V1, V2라고 이제 이름은 붙였지만 그냥 V라고 써도 되죠. 똑같은 V예요, V.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V라고 쓰시고 여기 델타 V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쪽 것끼리 곱하고 그래서 V 제곱의 델타 T는 R의 델타 V 여기 안 잘리고 나오나요? 너무 아래다 썼나? 그래서 요 모양을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 모양을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델타 V가 일로 싹 델타 T가 일로 싹 가고 R이 일로 싹 가게 되면은 요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죠?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가 이게 된다 이게 R분의 V 제곱 딱 R분의 V 제곱 구심 가속도가 오케이? 원운동 할 때 여기서 삼각형 하나, 요 벡터하고 삼각형 하나.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델타 T분의 델타 V 모양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R분의 V제곱이 구심가속도다. 그러면 구심가속도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구심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M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R분의 MV제곱.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속력 T라고 하는 것은 T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2πr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V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π 제곱에 R 제곱에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T제곱. 그런데 아까 조화의 법칙에서 T제곱 대신에 반지름의 세제곱을 여기다 써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R3승분의 4파이 제곱에 R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전체 지워지고 요거 이렇게 지워지고 R만 남지? 그러니까 V 제곱이라는 애 대신에 요만큼을 여기다 넣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M에 R은 이렇게 있고 여기 V 제곱 대신에 R분의 4파이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전부 노란색으로 써서 헷갈리나요? 그래서 요것은 다시 정리하면은 4파이 제곱 앞으로 나가고 요건 R이니까 R 제곱 분의 M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지금 무게중심이 이제 딱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스몰 m이라는 놈이 딱 있었으면 얘가 얘를 당기면 얘가 얘를 당긴다. 얘가 얘를 당기고 얘가 얘를 당긴다. 라고 하니까 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을 스몰 m이라고 썼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4파이 제곱에 라지 m에 어떻게 됐어요? R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수 처리를 해버렸겠죠? 상수 처리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지름의 제곱,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다. 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나요?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냥 연습장에다 한두 번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인공위성.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어떻게 이제 도입된 거냐면, 이렇게 이제 땅이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체를 옆으로 이제 집어 던지죠. 그럼 이게 슉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떨어지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물론 이제 물리2 배운 사람 금방 알아요. 수평으로는 등속도고,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과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수평으로 아무리 세게 던져도, 아무리 약하게 던지더라도 수평으로 얼마의 속력을 갖던지 간에 요 높이가 똑같으면은 이 땅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땅에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얘를 갖다가 빵 이쪽으로 쐈는데 이쪽이 만약에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간다면 요게 똑같이 여기서 땅에 딱 도달해야 되는데 이 땅이 이 아래로 쑥 내려가 버리니까 요때는 땅에 안 닿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땅에 이렇게 이제 떨어질 텐데 또 땅이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이 꺾였다라고 하면 또 이제 땅에 안 닿겠죠. 이런 식 개념으로 요만큼 갈 때마다 요만큼 떨어진다. 또 요만큼 갈 때마다 요만큼 떨어진다. 요만큼 갈 때마다 요만큼 떨어진다. 요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지구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있어요. 6,400km야. 6,400km고요. 자유낙하하는 애는 S는 어떻게 됐지? V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인데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은 이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니까 빵이고 요 A를 G자로 딱 바꾸고 요 G를 갖다가 중력가속도 10을 쓴다면 얘는 한 대략 5T제곱 정도 되는 애죠. 5T제곱. 그죠? 그러면 1초, 시간 1초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5m 떨어진다는 얘기야. 5m. 그래서 5m 낙하하는 동안에 도대체 수평으로는 얼만큼 날아가야지 이렇게 휘어진 데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느냐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뭐죠? 8km입니다. 8km. 그러니까 8km 정도를 가야지 이게 이렇게 곡률이 이렇게 휘어진 정도가 땅에 안 닿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8km를 날아갈 때 5m 정도가 아래로 이렇게 휘어 있으면 땅에 닿지 않습니다. 땅에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8km이면은 요게 5m 정도 되는 지금 비율이다. 그죠? 5m. 그래서 1초에 인공위성의 속력은 1초에 8km 정도를 수평으로 날아갈 수 있으면은 지구를 돌 수가 있어요. 지구를 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지금 이렇게 빙빙빙빙 돌았을 때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구심력 있잖아요. 구심력. 그래서 이 F는 mv제곱을 r로 나눴다. 이게 지금 구심력인데 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죠? 만유인력 역할을 했다. 이것도 그냥 R이라고 쓸게요. 요 구심력이 만유인력 역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인공위성의 속력을 이제 구해보려고 해요. 이게 스몰m 이렇게 지워지고 얘 다 지워지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주 친절하게 나왔죠? V제곱이 R분의 GM이야. 그러므로 인공위성의 속력 V라고 하는 것은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루트만 씌워주면은 GM, 그러니까 R.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인공위성의 속력이 나와요. 그죠? 인공위성의 이제 속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설명을 하려면 뭐예요? 인공위성의 주기 T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 T분의 2파이 R이니까 주기 T는 어떻게 됐죠? V분의 그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 되니까 2파이 R이다. 그러면 얘를 갖다 여기다 이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이거의 역수죠?
그러면 2파이 R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GM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으면 2파이에 어떻게 됐죠? R은 3승이 되는 거야. GM. 뭐 공식도 아니고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주기의 제곱이 반지름의 세제곱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케플러 법칙도 당연히 지금 성립이 된 거죠. 얘 제곱하면 얘 R3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단원에 있는 뭐 케플러 법칙과 마뉴엘력의 법칙은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원운동할 때 학생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주기 t분의 2파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선속도라고 하는 것은 2파이 r이고 이게 t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구심력을 얘기를 하는데 구심력 이 구심력을 얘기하는데 이 F는 R분의 MV 제곱 또 요걸 갖다가 어떻게 됐죠? V는 T분의 2파이 그러니까 이게 R 오메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R 오메가 그러니까 이거는 또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것이냐 반지름에 비례하는 것이냐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린다. 그렇다면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자동차 트랙이 있는데 잘 봐봐요. 선속도 개념하고 각속도 개념을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속도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것이고 각속도로 얘기할 때는 반지름에 비례한다 그 얘기예요. 자동차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차가 있고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차가 이제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똑같은 각도를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가는데 어떤 애는 똑같은 각도로 가야 되니까 이만큼 갔겠죠. 그랬을 때는 누가 이 궤도를 이렇게 해서 이탈할 가능성이 큰가요? 그러면은 얘를 써야 돼, 얘를 써야 돼. 이거는 지금 각속도로 따지는 애니까 반지름에 어떻게 돼?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크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즉 구심력에 대한 관성력 즉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쪽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이 원심력이 구심력과 크기는 똑같고 방향 정반대죠? 더 크다 이거야. 더 크다. 그죠? 뭐라고? 다시 한번. 아이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띠디디디디디디 요만큼 이제 가면 되지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가야지 똑같은 각도로 이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으로 따질 때는 이 반지름에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한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원 시간에 여러분 마찰력은 안 배웠지만 이쪽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 이제 보통 마찰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찰력보다 원심력이 커버리면 이 궤도를 이탈해 버리는 거죠. 궤도를 이탈해 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떨 때 궤도를 이탈하기 쉬우냐? 얘가 이탈하기 쉽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럼 이거는 각속도 개념이야. 각속도. 그런데 선속도 개념으로 하면 잘 봐. 만약에 뭐 이만큼 갈 동안 얘도 똑같이 이만큼을 갔다. 그러면 각은 다르지만 똑같은 선속도죠. 누가 이탈하기가 쉬워요? 그럴 땐 반지름이 작은 놈일수록 이탈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시속 100으로 달렸는데 얘는 그 커브를 달렸어. 얘는 완만하게 돌았어. 그죠? 완만하게 돌았어. 그러면 얘가 시속 100으로 이만큼 가는 동안 요 길이만큼 얘도 요만큼 갔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 와 있고 얘는 여기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핸들을 막 급하게 꺾을수록 픽 하고 자동차가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땐 선속도 개념으로 생각해서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죠? 반지름하고 반비례니까 작을수록
궤도를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원운동하는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올 때 이 선속도하고 각속도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가 이제 그 케플러 법칙에서 뭐 만일력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요 문제들은 다음에 이론 설명이 끝나고 실전 문제 풀이로 하는 강좌 시간에 각종 문제들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